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인터넷 쇼핑몰의 2회 7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요번 주는 저의 이제 이 겁나는 얼굴을 올리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 택틱과 수업 내용에는 제 얼굴을 부득이하게 또 올리는 이런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어, 제가 이제 녹화 영상을 이렇게 다시 한번 리뷰를 해서 봤을 때 제 얼굴이 들어가 있으니까 뭐 얼굴이 예쁘고 안 예쁘고를 떠나서 좀 더 집중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좀 집중력 있게 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속에서 제가 오늘도 과감하게 이렇게 영상을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지 간에 제 얼굴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저의 이제 수업 내용을 조금 더 이제 귀담아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자, 이제 화면을, 제 끔찍한 얼굴을 조금은 이제 줄여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좀 수업 내용에 좀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갑자기 지금 어떤 내용이 이렇게 갑자기 올라오게 됐느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미 많이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내드리긴 했는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바쁜 와중에 이 내용에 대한 것들을 굳이 명확하게 살펴보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갈 생각으로 지금 이 내용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건데요. 패션 산업의 구조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이제 패션 산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된다면 막연하게 아마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옷 만드는 거 아닐까요?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패션 산업이라는 것이 저는 이제 패션을 전공하는 전공자 입장에서 이제 패션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걸 수도 있겠지만 패션 산업이라 하는 것은 조금 더 폭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쉽게 옷을 한 벌 만든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에서 출발을 하게 된다면 그 옷의 원료가 되는 것에서부터 그것이 실이 되어서 또 그 실이 모여서 직물이 되고 그 직물이 하나의 옷으로 한 벌의 옷으로 만들어지고 거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죠. 요즘은 만들어진 그 옷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전체 프로세스에 관련된 내용이 사실은 다 패션 산업의 범주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이 표를 보면은 어, 제일 처음에 옷을 만들기, 천을 만들기 위한 거죠. 원재료나 원사. 원사라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 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재료를 이용해서 이 실을 만드는 방적 회사죠. 방적 회사에서 하는 그런 업무부터 시작을 해서 그 실이 직물이 되는 방직, 재직 이런 것들 천이 되기까지의 이 전체 과정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 소위 패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제품 원단을 만드는 것까지다.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 어떤 뭐 잡지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우리의 산업 구조를 하나의 스트림, 어떤 큰 하나의 흐름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방금 소개한 요 내용까지를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요. 업스트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업스트림의 단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자, 이제 옷을 만들 모든 준비가 다 끝이 나고 그다음 옷을 만들기 위한 어페럴 회사의 어떤 노력들, 디자인을 한다. 그다음 뭐 패턴을 뜬다. 그다음에 또 뭘 할까요? 봉제를 한다. 뭐 이렇게 해서 한 벌에 옷이 만들어지는 거. 또는 어페럴 회사에서 이러한 전체 과정을 다 아우르는 작업, 조정하거나 기획하는 그러한 작업을 누가 하느냐? 요즘은 MD,
머천다이저들이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MD나 디자이너나 생산 관련자들이 어떤 브랜드의 상품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그것이 완제품, 옷으로 완제품이 되어서 나오기까지의 그 과정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미드스트림의 단계다. 미들스트림인데 이걸 줄여서 미드스트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만들어진 그 옷을 어떻게 해요? 소비자들한테 직간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유통의 형태. 요즘 예를 들면 뭐 직접적으로 유통을 하게 되는 온라인 쇼핑몰이라든지 아니면 뭐 TV 홈쇼핑 이런 것들도 다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 유통에 해당하는 분야고요. 그다음 우리가 이제 옷을 사러 간다. 어디에 사러 갈 것이냐? 어떤 장소적인 개념의 그런 곳들, 백화점이라든지 전문점이라든지 할인점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장 싸게 우리가 옷을 살 수 있는 재래시장 혹은 뭐 동성로 어디에 있는 보세 가게 이런 곳들을 다 우리가 물건을 가서 살 수 있거나 직접적으로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이 어디냐? 유통업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통업체에 해당하는 곳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다운스트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뭐 전체 패션사 혹은 섬유 패션사를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뭐 196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뭐 원단이라든지 우리나라가 그때는 노동력이 아주 풍부했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풍부한 노동력을 이용해서 실을 만들거나 직물을 만드는 뭐 그런 것들 하는 거. 그러한 산업이 60년대, 70년대부터 발전을 했고요. 그 다음 이제 80년대가 들어서면서 이 직물을 만드는 것보다 옷을 만들어 팔 때 훨씬 더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적인 것이 많겠네라는 생각에서 이제 속속들이 그 직물을 만들던 회사들이 자기네들이 만든 직물을 이용해서 패션 제품, 옷을 만들게 되는 그런 시기가 80년대부터 좀 이렇게 비약적인 좀 발전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80년대, 90년대를 넘어가면서 2000년대에 들어서 우리가 2000년대에 들어서 새로운 유통 형태. 그 전에는 사실은 뭐 백화점이 전무후무한 뭐 가장 좋은 옷을 사기 위한 장소라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재래시장, 보세시장, 뭐 보세 가게 이런 위주로 이제 옷을 구매를 했다면 2000년대 이후에 이렇게 좀 본격적으로 뭐 서울의 강남의 뭐 가로수길 막 이러면서 그런 쪽에 뭐가 등장하기 시작했냐면은 편집샵이라는 거. 어떤 매장의 컨셉이 명확해서 그런 컨셉의 옷을 좋아하는 소비자는 그러한 편집샵에 가면 옷부터 신발부터 뭐 가방 모든 것들을 다 구매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매장의 형태들이 생겨나게 됐거든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뭐냐? 다운스트림의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섬유 패션 산업의 어떤 하나의 나라마다의 어떤 흐름을 한번 본다면 업스트림 단계가 가장 먼저 발전을 하고요. 그 다음이 미드스트림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고, 그 다음 다운스트림 영역이 가장 마지막에 이제 발전을 하는 그러한 형태다. 이렇게 하나의 흐름으로 전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 그렇다고 이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어떤 섬유 패션의 입지나 이런 것들은 어떤 단계냐? 업스트림 단계에 어떤 내용 변화가 많이 생겼죠. 단순히 예전 같으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뭐 그림으로 이렇게 손으로 수작업을 하고요. 제도라는 거 저도 잘은 모르지만 제도라는 거를 통해서 판을 뜨고요. 그거를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염색을 하거나 어떻게 문양을 이렇게 천에다 입히는 나렴 과정을 거친다든지 그런 것들을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디자인할 때 어떻게 더 좀 손쉬운 방법들이 뭐예요?
컴퓨터를 이용해서 디자인 작업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천에다가 출력해내는 어떤 그러한 시스템들이 여러분들 학과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한 식으로 좀 첨단의 느낌으로 계속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드스트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 사실은 빨리 생산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제외하고는요, 이러한 옷을 만들기 위한 생산 시스템들이 이제는 다 어디로 갔느냐, 뭐 방글라데시, 베트남, 중국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대량 생산용 옷을 만드는 곳은 그닥 많지는 않습니다. 남성복을 제외하고는요. 자,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또 다른 색다른 뭐 방법들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통업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어떤 그런 유통 형태들이 변화가 오기 시작을 했고, 지금도 어떻게 해요? 새로운 어떤 유통 채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속속히 지금 하루가 다르게 나오고 있는 그런 현실이다. 그래서 앞으로 뭐 4차 산업이 더욱더 발전하게 되면은 어떤 이런 유통 시스템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앉아서 물건을 그냥 받아볼 수 있는 택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지금 뭐 아마존 같은 데서는 아마존이 옛날에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도서로 유명을 했어요. 책 파는 곳으로. 근데 요즘은 아마존에 가면 없는 것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앞으로 미래 사회에 어떤 물류의 어떤 선두주자로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것이 아마존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뭐 드론이 특정 지역에 바로 배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이미 구축을 다 해놓고 있고요.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션 산업의 구조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용어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기억을 하고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조금 더 패션 산업이라든지 마케팅에 관한 접근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케팅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요거를 이제 한번 질문을 해보면요. 제가 이제 저희 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마케팅과니까 마케팅이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똑 떨어지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없어요. 잘 몰라요. 그리고 뭐 2학년이 돼서도 마케팅이 뭐야 이러면 이제 자기네들이 시험 공부 내지는 어 그냥 이해했던, 이렇게 암기형으로 이해했던 그런 내용을 자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마케팅의 어떤 개념을 이해를 할 때 우리가 좁은 의미, 넓은 의미라고 얘기를 해요. 좁은 의미라는 것은 가장 함축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판매에 좀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거. 어떻게 하면 잘 팔까 하는 거. 거기에 좀 집중이 되어 있다고 보면, 넓은 의미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러한 하나의 큰 스트림 단계,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의 전체 영역에 관한 모든 업무를 우리는 마케팅 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보면, 마케팅의 어떤 목표 변화, 그러니까 기업에서 마케팅 활동을 하면서 예전과 오늘날의 어떤 마케팅의 목표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과거에는 이 마케팅을 통해서 단순히 기업의 이윤, 매출을 많이 올려서 이윤을 추구를 하면 됐는데, 오늘날 마케팅의 개념은 기업이 나만을 생각하는 어떤 그러한 마케팅을 하게 되면요, 이제 안 된다라는 그런 그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보다는 그 초점이 누구한테 가 있어야 하느냐, 고객한테, 우리 물건을 사서 쓰는 고객한테 가 있어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측면들 때문에 제1의 목표가, 오늘날 마케팅의 제1의 목표는 기업의 고객 만족이다. 그래서 고객이 만족해서 우리 물건을 사지 않으면 거기에 수반되는 기업의 이유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 만족이 왜 중요하냐 이런 측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고객이 왜 우리 고객을 얘기하는 여러 가지 용어가 있어요. 뭐 단골 고객 이런 얘기도 있죠. 그 다음에 뭐 충성 고객 이런 얘기도 있고요. 평생 고객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평생은 뭐냐면은 내가 뭐 어떤 특정 분야의 제품을 사면 난 항상 거기 가서 살래 라고 생각하는 그런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나 이게 되게 높아서 지속적으로 재구매를 하게 되는 그러한 행동을 우리가 뭐 충성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도 더 넘어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엄마가 몇 살 때 입었던 그런 브랜드가 있으면요. 그 브랜드의 그 제품을 딸이 나중에 그 나이가 되면 또 입고 그 다음에 그 딸의 또 딸이 그 옷을 입을 수 있는 그러면은 그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얼마나 높으면 그렇게 대를 이어서 그 브랜드를 입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단순히 내가 현재의 나의 이윤 추구보다는 고객 만족을 통해서 그것이 그 다음 세대에 그 다음 세대에 이렇게 전달될 수 있으면 그것이 장기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훨씬 더 기업에 유리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이제 기업이 비로소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기업의 마케팅 목표가 이렇게 좀 바뀌었다 하는 것들까지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리고요. 자, 그다음 조금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내용일 수가 있겠지만 마케팅의 발전 4단계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먼저 1단계가 뭐냐면요. 생산 지향 단계. 2단계가 판매 지향 단계, 3단계가 마케팅 지향 단계, 4단계가 인간 및 생태학적 영역 지향 단계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쉽게 우리가 이해를 금방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우리 이제 인류에 뭐 미친 영향이다 그러면은요. 산업혁명은 이제 옛날에 손으로 하던 어떤 그런 뭐 제품 생산 방법을 기계를 이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산업혁명에 보면은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 그다음 오늘날 현재는 지금 우리가 뭐 4차 산업이라고 얘기를 해서 거기에 이제 지금 모든 것들을 역점을 두고 있는 실정인데 제일 처음 산업 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났을 때 그때 당시에 사람의 어떤 시선으로 본다면 내가 일일이 손으로 만들던 것을 뭐로 기계라는 것을 단순하지만 기계라는 것을 이용해서 만들었을 때 그 생산 효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때는 사람들은 많았어요. 인구는 많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부족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만들어 내놓게 되면은 사람들이 다 사갖고 가던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시절에 기계를 이용해서 하루에 한 개밖에 못 만들던 것을 10개, 20개를 만들어내니까 만들어낼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이 제품이 너무나도 잘 팔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업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어떻게 하면 많이 만들 수 있을까? 그다음 그 많이 만들 수 있는 거에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또 지난번에 만들었던 것보다 좀 더 잘 만들 수 있을까? 그것만을 고민하는 것이 마케팅이었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량 생산 지향 단계라고 1단계를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은 자 여기에 하나의 제품이 컨셉이 되는 그러한 형태를 지금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이 이제 잠시만요. 제가 마우스로 좀 당겨 볼게요. 너무 이렇게 여러분 화면을 좀 즐겁게 청정하게 만들어 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기능이 들어가 있는 저거를 갖다 제가 밑으로 내려놨네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제2단계 판매 지향 단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생산성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숫자보다도 생산량이 더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생산된 제품은 많이 남아 있는데 더 이상 소비자는 요구하지를 않는 단계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이제 어떤 단계가 됐냐?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공급이 이제 더 많아지게 된 단계.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잉여 제품이 너무 많이 남는다라는 겁니다. 잉여 제품이. 자, 잠시 좀 끊고 가겠습니다. 안내 방송이 나와서요.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판매 컨셉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너무 많이 이제 공급이 되다 보니 너무 많이 공급이 되다 보니 수요가 공급보다도 훨씬 적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 기업에서 어떻게 많이 만들어 놓은 제품을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많이 판매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하던 게 어떤 거냐? 우리가 광고도 해야 돼. 다른 회사들보다 빨리 광고도 좀 해야 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좀 많이 팔 수 있을까 해서 자, 한 개 팔던 것들을 두 개 파는 방법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보면 냉장고에다 코끼리 넣기 하는 그런 방법이랑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판매 컨셉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를 팔던 거를 두 개를 팔 수 있을까 하는 그 내용이랑 일치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판매를 어떻게 할 거냐. 뭐 하나 팔면서 하나를 끼워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판매에 좀 집중된 그런 방법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 그것이 판매 지향 단계다. 이제 그 다음 이제 3단계가 됐어요. 이 기술이라는 것은요,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마련이겠죠. 생산성은 더 좋아졌어요. 근데 자꾸 어떻게 판매를 뭐 하나 끼워주기 하고 두 개 끼워주기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손해만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업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떤 고민을 하게 되느냐? 야, 어떻게 하면 이게 재고가 남지 않도록 소비자들한테 팔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것이 나 그러면은 물건을 많이만 생산하지 않겠다. 어떻게 생산을 할 것인가? 소비자가 원하는 것만 만들어서 제대로 만들어서 소비자들한테 팔면은 재고가 남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기업이 드디어 비로소 소비자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이전까지는 요 단계 이전까지는 한 번도 소비자를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물건 많이 만들어서 이거 많이 팔 것인가만 고민을 한 거지 소비자, 이 내 물건을 사갖고 가는 소비자를 한 번도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소비자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연구를 해야 되고요.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원하는지에 대한 그런 공부를 엄청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소비자한테 물어볼까요? 근데 그런 내용을 소비자들한테 물어보면요. 소비자는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소비자 행동이라는 것을 연구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은연중에 어떤 거를 고르게 되는지 어떤 제품을 사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기업이 면밀히 연구하면서 자, 요 단계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거를 비로소 진정한 마케팅의 단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겠지만요. 소비자의 필요와 욕구, 소비자의 필요와 욕구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것이 마케팅 지향 단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케팅 컨셉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진정한 마케팅이다. 진정한 마케팅의 개념이 여기 이 3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된다 해서 요렇게를 좀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이 위쪽은 누구? 생산자 지향형 마케팅 단계 중에서 좀 생산자 위주로 생각을 하면서 제품을 만들던 거. 3단계 이후가 이제 비로소 뭐냐면요. 소비자를 생각하게 되는 소비자 지향 마케팅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4단계로 넘어와서 보니까 인간 및 생태학적 영역 지향 단계라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이제 말은 여러분들 참 어려운 말 같이 느껴지지만 안에 내용은 되게 심플합니다. 뭐냐? 기업이 지속적인 어떤 뭐 발전을 하면서 제품 생산을 통해서 소비자의 만족을 추구하고 그것까지는 좋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업 활동이 왕성해지면 왕성해질수록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더라는 거죠. 어떤 거? 당장은 공해 때문에 빚어지는 그런 환경 문제들에서 난감한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어떻게 해요? 우리 주변의 환경 이런 것들이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당장 지금도 우리가 봄이 되면은 황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언급이 되는데 중국에서 경제 활동을 안 하고 있는 현재의 지금 뭐 얼마 동안의 시점이 작년에 어떤 그런 뭐 대기 환경이랑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공해 환경 문제라든지 혹은 기업이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이렇게 고객들한테 판매를 했는데 거기에서 불량 제품 아니면은 뭐 고객이 만족하지 않는 어떤 그러한 문제점들이 생기게 돼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업이 어떻게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이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그런 문제들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그런 기업의 노력을 하는 것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사회적 마케팅 컨셉이다 사회적 마케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이 이런 사회적 마케팅의 일부로서 뭐 환경 분담금 이런 것들을 내기도 하고요. 자체 시설에다가 환경을 뭐 해치는 그런 유해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어떤 처리를 해서 뭐 그런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을 해야지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뭐 여러 가지 제도적인 거라든지 또 이제 요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금 언급이 되다 보니 뭐 예를 들면 이마트 같은 데나 어떤 할인점 같은 데서 요즘은 비닐 제품을 쓸 수가 없죠. 비닐 제품을 그래서 장바구니를 들고 와라. 뭐 그렇게 해서 어떤 소비자의 어떤 행동들을 좀 더 긍정적인 측면으로 우리 사회를 뭐 환경을 좀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유도를 한다든지 그다음 뭐 예전에 쓰던 어떤 그런 방법이었는데요. 더 페이스 샵인가요? 더 페이스 샵인가? 그 화장품 그 만드는 회사 있었잖아요. 거기에서는 자기네 제품을 페이스 샵이 아니구나. 바디샵, 더 바디샵 거기 같은 경우는 자기네 제품을 뭐 제품 그 자체에만 우리는 신경을 쓰겠다. 그래서 환경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용기들 이런 것들을 좀 더 규모를 축소화하고 그 다음에 심플하게 하고 다 쓴 그런 그 자기네 용기들을 매장에서 직접 이렇게 수거하거나 모으는 어떤 그런 환경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마케팅의 단계로 봤을 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마우스 모드. 자, 제가 좀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걸 너무 밑으로 내려놔서 요 내용을 못 지우겠는데요. 요 지금 마케팅 믹스라고 하는 거를 사실은 제가 오늘 설명하기 위해서 앞쪽에 마케팅의 좀 개론적인 내용들을 오늘 수업에 좀 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니까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마케팅 믹스라고 하는 게 뭐냐? 결국은요. 마케팅 전략이다. 마케팅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마다 우리가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과제를 수행할 때 그럼 어떤 측면의 제품을 만드는가 하는 거. 그래서 기업이 소위 얘기하는 마케팅 전략이다고 하는 그런 내용은 다 어떤 거
제품을 어떻게 만들까? 제품을 아니면 어떤 제품을 우리가 구성을 할까 하는 거. 그 다음 가격은 어떻게 설정을 할까? 그 다음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소비자들한테 팔까? 혹은 또 마지막으로 잘 팔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활동을 좀 할까 하는 이러한 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마케팅 전략이다. 그래서 마케팅 전략 이꼴 마케팅 믹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르는 숫자나 이런 이제 갑자기 이런 게 툭 튀어나오죠. 우리가 제품을 일컫는 영어를 프로덕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격에 관한 내용, 가격, 프라이스, 그 다음 유통을 어떤 장소적인 측면으로 좀 이해를 해서 플레이스라는 용어를 써요. 플레이스라는 용어.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을까에 관한 그런 뭐 촉진의 내용을 프로모션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요. 여기에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를 한번 살펴봤더니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에서 네 가지가 다 뭐로 시작을 한다? P로 시작을 한다. P로. 그래서 소위 우리가 마케팅 전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케팅 전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이러한 네 가지 P로 시작하는 제품과 가격과 유통과 촉진, 프로모션이 촉진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계획하고 이것을 실천하는 거, 그것이 마케팅 믹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예시로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인데, 자, 얘가 끝까지 지금 오늘 제 말을 안 듣네요. 너무 밑으로 내려놔서. 자, 그래서 그냥 일단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예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지 모르겠는데 텍스타일 쪽에서 이렇게 많이 쓰지 않는 그런 방법들이에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BI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했었어요. BI, 브랜드 아이덴티티. 그래서 로고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함도 만들었고, 뭐 심지어는 포장지도 만들 수가 있고, 가방도 만들 수가 있고, 뭐 이러한 시각적인 어떤 그런 표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 하나의 브랜드에서는 동일하게 공통적인 요소들을 넣어서 일반 소비자들이 그 제품, 그 브랜드를 봤을 때 동일한 이미지를 가지도록 시각화 작업하는 거. 이거를 뭐 한다? 브랜드 아이덴티티 혹은 BI 작업이라고 줄여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그런 그 마케팅 활동에 있어서 시각적인 어떤 그런 시각적인 것들 중에서 제일로 중요한 거, 브랜드를 상기시키고 하는 브랜드 로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BI 작업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포함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펼쳐져 있는 것들은 결국은 뭐냐? 펼쳐져 있는 것들은 우리 브랜드의 어떤 컨셉이나 브랜드의 이미지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이러한 식으로 여러 가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로 우리 브랜드의 이미지는 이런 거야 라는 거를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 맵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이미지 맵을 아주 자유롭게 심지어 어떤 패션 브랜드 같은 데서는요. 우리 브랜드의 이미지는 딱 이 사진 한 장으로 모든 거를 설명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아주 심플하게 사진 한 장을 딱 제시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들은 우리 이 브랜드가 어떤 거에서 그래피티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를 향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하면서 사는 어떤 젊은 감성의 어떤 그런 브랜드를 표현하고자 했던 그런 예시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은 이러한 식으로
좀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봤지만 이 이미지만 보면 아 얘네들이 뭘 하고 싶어 해. 여기 스프레이 같은 것들 뿌려놓은 이런 그림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들이 표현하고 싶었던 어떤 옷에 한 일부처럼 이렇게 컬렉션 자료에서 막 찾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나의 이미지 맵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까지밖에 제가 오늘은 진도를 안 나갈 건데요. 사실은 이제 이 뒤쪽에 보면은 그래서 경쟁 브랜드라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이런 브랜드하고 좀 유사한 그런 경쟁 브랜드들이 뭐가 있는가를 이제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봤을 때 이제 스투시라든지 챔피온이라든지 이런 브랜드들이 뭐다? 그 경쟁 브랜드다 해서 그런 브랜드의 사진들을 이렇게 뽑아서 놔뒀고요. 브랜드 로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캡처를 해서 보내왔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낼 과제가 아마 지난주에 요런 것들을 좀 해보세요라고 이미 내놨는데 여러분들이 했는 거랑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제품화할 그 브랜드들의 경쟁 브랜드를 아마 찾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확인을 하고 그 다음 정말 단계로 넘어갈 때 그걸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오늘 과제 부분으로 한번 다음에 이어서 예시를 좀 많이 하고요. 오늘은 과제가 사실은 소비자 부분까지 좀 가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계략적으로 얘기를 해서 뭐 이렇게 뚝뚝뚝뚝 적어줬지만 사실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 소비자들을 표현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뭐가 있느냐? 연령을 반드시 적어줘야 되고요. 성별을 적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 이 소비자들이 내가 만드는 제품들은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직업적인 측면도 괜찮고요. 직업이 어떤 사람들 뭐 그냥 나는 단순히 학생이야 아니면은 뭐 직장 다니는 어느 누구든지 상관없어 뭐 이런 것도 좋고요. 그 사람들의 이제 종사하고 있는 직업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소득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던 브랜드 충성도는 어떤 사람이면 좋겠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아이템이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예시를 들어줬던 것처럼 그냥 뒤에 그림 그려져 있는 양말 하나만 할래요 이렇게 되면은 어, 너무 심플해지고요. 뭐 그거에 대한 디자인을 나는 몇 개 할래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용도가 어디에 쓰이는 용도가 어디에 쓰이는 용도다. 그 다음에 제품 예를 들어서 구성이 조금 많다면 제품 아이템이 뭐다 하는 거 요거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 주시면 좋겠고요. 뭐 요렇게 해서 내 제품을 좀 더 상세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글로 먼저 파워포인트에다 글로 먼저 좀 적어 주세요. 적어주고 그 다음 페이지에는 뭘 적느냐 적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브랜드 컨셉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아까 이미지를 봤었잖아요. 이미지 봤는데 브랜드 컨셉이 아니고 맞다. 우리 브랜드 소비자가 즐겨 하는 일상의 모든 것들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 우리 소비자들은 이런 놀이를 좋아해. 우리 소비자들은 이런 배경에 가서 놀기를 좋아해. 우리 소비자의 취미는 이거야. 우리 소비자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야. 뭐 이런 것들을 아주 편안하게 그림 자료로 뭐 잡지 쭉쭉쭉쭉 찢어서 그냥 붙여서 사진 찍어서 여기다 붙여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컴퓨터 작업이 되니까 여러 가지 잡지라든지 그림 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그냥 캡처해서 잘라서
이렇게 모자이크 식으로 이렇게 붙여주셔도 재밌게 붙여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서 이번 주 과제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제가 좀 더 이렇게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그 다음 전개 내용을 좀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해온 내용을 가지고 바로 그것을 좀 전개하는 방법들, 어떻게 하면 그것이 마지막 상품화 되기까지의 과정을 갈 수 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연출해 보는 걸로 그렇게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길어졌는데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